당신은 1년에 10만 권 팔고 딱 1년만 팔리는 책이 됐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10년 동안 10,000권 팔리는 책이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곰곰이 주판나라를 튕겨보면 한국어 시장이라는 게 글을 쓰는 사람이 과연 책을 많이 판들 팔자를 고칠 정도로 책을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거 던져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0만 부 이상을 팔아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인쇄 수익이 제 인생을 바꾸고 평생 그 책에서 반기는 인쇄만 가지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라고 하면 모를까, 아무리 주판화를 튕겨봐도 한국이라는 시장 규모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5천만 명을 겨우 넘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 지금 진입하는 독자의 규모들은 출생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도서정가제라는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확실히 생각해보게 됐었어요. 제가 주로 사는 책들이 뭐 인문 쪽, 그러니까 이른바 책의 분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문서적이라고 불리는 책들이었기 때문에, 인문서적은 또 다른 분야의 책처럼 어떤 막 파격적인 할인 판매라든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 그러니까 전 도서정가제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았을 때나 아니면 그 이전 방식일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느끼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책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가장 기적적인 이유는 인쇄부터 그렇고 또 하나는 그거였어요. 왜 내 책은 안 팔릴까 하는 거예요. 왜 저 책은 저렇게 팔리는데 왜 내 책은 안 팔릴까. 그러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온라인 서점에 가면 늘 볼 수밖에 없는 그 베스트 리스트를 보게 되고, 그걸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속이 벌리고 기운이 빠지고 내가 글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야, 나도 팔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이 많이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구멍에도 배틀날이 있다고 중간쯤에 돼서 제 책도 안 팔린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단독으로 낸 책들만 말씀드리면 10권을 냈는데 10권 중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6권이 10,000부를 넘긴 책은 6권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제 책은 1년에 10,000권이 나갈 책도 있긴 하지만 그 10권 중에 6권이 10,000권을 만드는데 보통 5년 내지는 10년을 걸린 거예요. 사실 제가 5년, 10년을 걸쳐서 책이 10,000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그 기간 동안은 제 책이 살아있다는 뜻이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쓴 책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책을 왜 쓰는가? 물론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인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계속 써도 된다라고 하는, 너는 이제는 책 그만 써. 당신의 책은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젠 그만 쓰시오 얘기가 아니라, 비록 팔자를 고칠 정도의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작업이 의미가 있으니 그래도 계속 글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글을 계속 써도 된다라는 신호가 될 정도의 판매 부스만 생긴다면 저는 글을 계속 쓸 의사는 있습니다.